소희씨 뭐 사랑해요, 뭐 소희씨 무슨 뭐 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북한 여성분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치. 그러면 변태야 아니야? 막 이러는 게 이제 90%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양한서희TV의 한서희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드디어 저희 올케 모시고 나왔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본 사이 더 예뻐졌죠. 통통한 돼지가 됐답니다. 네, 북한에서 말 그대로 맏며느리감에 통통하고 예쁜 그 소리가 얼굴을 너무 듣기 싫어요. 맏며느리감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맨날 제 댓글에 정말 맏며느리감이고 며느리감으로 너무 정말 좋은 분이라고. 딸감으로는 아닌가 봐요. 딸은 못하니까 이제 며느리감으로 많이 욕심을 내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올케로 인해서 저희 온 가족이 탈북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자유를 어쩌면 우리 가족에게 선물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저희 새언니죠. 이제 제가 자꾸 올케라고 했더니 왜 오빠 와이프인데 여긴 새언니라고 하더라고요. 친구이기도 하고 뭐 올케이기도 하고 뭐 새언니는 좀 어색하지만 친구가 더 가깝죠. 네, 친구가 저희는 서로 더 편합니다.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뭐 예의를 안 지키냐. 새언니라고 불러드릴까요? 그렇게 하면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냥 네. 친구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 이름을 부릅니다. 맞아요.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잘한 일이다. 내가 정말 이것만은 정말 잘했다. 라고 하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온 가족이 네. 저로 인해서 이제 계기가 돼서 여기까지 다 오신 거잖아요. 탈북의 길로 이끈.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죄책감이 많이 들었죠. 네. 여기 오지 않아도 이제 살 수 있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저 때문에 오는 기간도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잘했다는 생각보다는 이분들을 여기 데리고 와서 저희 아버님 같은 제일 힘들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내가 이게 잘 선택한 길일까 엄청 이제 1년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버님 이제 그 일하시다가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셨잖아. 그치. 근데 그때 이제 생각이 든 것이 아마 대한민국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버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들었던 것이 내가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평상시 저희 아빠가 북한에서도 고혈압이라는 병을 앓으셨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고혈압 하면 간부병이잖아요. 그렇지. 뭐 잘 먹어서 생기는 병. 막 북한의 일반 그 주민들은요 다 말랐어요. 왜냐면 먹는 거 대비해서 노동이 가장 많기 때문에 간부들은 노동을 안 하고 뭐 좀 대접받고 잘 먹고 하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에서 고혈압을 좀 저희 아빠도 앓으셨는데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우셨나 봐요. 나이가 드셨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빠가 뇌경색이 오셨었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감동받았죠. 저희 집에 다행히 아빠가 계셨었거든요. 그날 여름이었는데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아이스크림이 드시고 싶으시대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드시는데 정말 거짓말 아니고 이렇게 숟가락이 다른 데 가면서 이렇게 막 흘리시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아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는데 세 번째 숟가락을 뜨시면서 아예 하시더니 아예 쓰러지셨어요. 바닥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막 112에 전화할 뻔했어요. 우리 아는 번호는 112밖에 없잖아. 근데 112 했더니 119에 해야 된다고 연결을 아예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19가 5분 만에 온 거예요. 저희 집에. 그래서 아빠를 모시고 바로 이제 119를 같이 타고 가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중환자실에서 한 2주 정도 계셨었죠. 근데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서 또 일을 나가서 일 나가셨어. 그때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의료가 정말 최고구나. 그렇지. 우리 아빠가 대한민국이 아니었더라면 북한에서 이런 일을 당하셨더라면 아마 정말 우리는 아빠를 다시는 못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무튼 정말 저희 올케가 저희에게 뭐 탈북을 시켰다 이것보다도 저는 이제 말을 좀 바꿔가지고 자유를 선물해줬다라는 말이 나와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처음에는 좀 미웠죠. 엄청 왜 미워했죠. 우리를 왜 이렇게 탈북시켰어? 이렇게 어려운 길을 왜 우리가 걷게 이렇게 만들었어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와서 살다 보니까 정말
오길 잘했구나. 참 잘했구나. 이제라도 해마다 드는 거 이제라도 같지만. 아니지. 정말 그때 오길 잘했구나. 지금 오는 사람들 보면 야 정말 좀 빨리 오지. 맞아. 나도 똑같은 얘기를. 좀 빨리 오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탈북을 해서도 사실 결혼하는 그 과정이 정말 어려웠었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양가 부모님이 계시다 보니까 뭐 정착금,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라도 저희는 받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생계비도 사실 그 다음 날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생계비 역시도 끊기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정말 빈터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탈북민들에 대한 이제 편견 이런 게 인식이 좋았죠. 별로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한번 타려고 길가에 나가서 이제 몇 번 버스 어디 가는 거 어떻게 타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여쭤봐도 혹시 한글은 아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중국 사람처럼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버스 표지판이 있는데 그걸 읽을 줄 모르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물어보는데 매사 일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서 왔어요? 이게 이제 기본이었고 그렇죠. 일을 하다가 뭐 도망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또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한 몇 년은 정말 사실은 누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 나 자체로서는 이제 또 나를 어떻게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시선이 이제 조금 두려웠던 것 같고 한 3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 본인도 이렇게 이제 사랑의 자유를 찾아서 저희 오빠랑 같이 이렇게 탈북을 해서 왔지만 결국 오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거랑은 좀 완전 다르게 다르죠. 한국이라는 사회에 적응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쪽에서 여기 올 때는 사랑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여기 와보니까 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랑으로 뭐 밥 먹여주는 건 아니니까 서로 정말 사랑할 새가 없이 연애할 새도 없이 그냥 정착하는 데만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오빠는 그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정말 열심히 살려고 만개떡 장사까지 해왔었습니다. 뭐 아파트에 가서 만개떡 사세요. 맞아요. 이게 정말 저는 제가 할머니가 되어서도 이게 좀 잊혀지지 않을 것 같고 짠하고 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잘 정착해서 단단하게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제가 봐도 정말 잘 살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잘했다 하는 것 있다면 뭘까요? 뭐 사실 손에 꼽자면 너무 많죠. 많죠? 하지만 그중에 가장 잘한 것은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남자랑 놀고 죽을 때까지 이쁜 이제 토끼 같은 새끼들 낳고 결혼한 게 이제 가장 잘한 일 같고요. 네. 또 여기 대한민국에 우리 아이들을 이제 낳고 또 살 수 있다는 것이 요즘은 저희 첫째가 이제 중학교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중1병, 중2병 해가지고 사춘기 엄청 예민한 시대잖아요. 사춘기가 뭐예요? 근데 우리 우리는? 아들은 너무 행복하대요. 정말? 예, 그만큼 이제 집에서 안정적인 이제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는 것을 제가 조금 이제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그걸 보면서 참 내가 아이들을 여기서 키우는 것이 정말 잘하고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큰 조카가 태어났을 때 출산을 국립무료원에서 맞아. 했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정말 이 대한민국에 적응하기도 전에 아이가 이렇게 덜컥 태어나서 축복이기도 한데 뭐 보통 북한에서 병원에서 출산하는 거는 좀 신기한 일이죠. 그렇죠. 북한은 이제 산파라고 하죠. 집에서 이제 산파가 와서 아이 탯줄을 끊고 이렇게 이제 집에서 아이를 낳았었는데 일단 대한민국에 오니까 병원에서 이제 아이를 이제 낳게 되는데 저희가 고운맘 카드라고 그때 당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진료는 이제 무료로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애를 낳자고 보니까 저희에게는 너무 이제 턱없이 비싼 거지. 너무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알아봤었는데 국립의료원이라고 북한 이탈 주민을 상대로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의료기관이 있었어. 예. 네. 사실 우리 북한에서 배웠을 때는 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남한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병이 나도 병을 못 고치고 학교도 갈 수 없고 이렇게 배웠었는데 저는 그 인식이 첫째를 낳으면서 확 바뀌었어요. 국립의료원 가는데 뭐 알아서 정말 아플세라 진통주사를 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분만 했었거든요. 근데 수술하신 분들도 역시 무료로 다 해주셨고요. 정말 이거는 돈을 내나 안 내나 똑같이 이제 산모들을 위해서 애를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 하는 거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네. 정말. 그러니까 누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무료로 진행한다? 그러면 조금 뭔가 차이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예. 정말 그보다 더없이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한국에
북한에서는 정말 그 집에서 애 낳는 건 정말 드문 일이고 없죠. 그것도 뭐 연예인들이 한두 명 정도 뭐 자연주의 출산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대부분은 다 병원에 가서 그렇죠. 출산을 하잖아요. 아, 이 출산 얘기가 나오면 또 두책맞게 또 애엄마들이랑 애엄마들이랑 이 출산 얘기는 막 또 방언이 막 터집니다. 저도 역시 좀 죽을 고비를 넘겨서 셋째 아이를 낳긴 했지만 그때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게 이렇게나 고마운 일이구나. 정말 감동을 저도 받긴 했었습니다. 둘째는 어디서 나왔어요? 둘째는 저는 이제 캐나다에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애가 들어서서 아예 거기서 애를 낳고 들어왔어요. 거의 막달되면서. 예, 막달되면서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참 이게 희한한 것이 둘째를 거기서 낳았는데 엄마 생각이랑 이제 애 낳으면 고향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향이면 북한 생각이 나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남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국이 고향이 돼버렸어. 네, 이제. 한국에서 먹던 음식, 한국에서 이렇게 했던 거 이런 게 너무 이제 그립고 여기가 고향같이 그때는 느껴졌었어요. 한국 음식 중에서 뭐가 제일 먹고 싶었어요?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삼겹살. 어머야,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 김치찌개. 북한에서는 이거 삼겹살 뭐 상상도 못하죠. 맞아요. 삼겹살이 먹고 너무 싶었다라는 건 정말 한국 사람이. 닭발. 닭발 진짜 좋아해요. 이 닭발의 맛은 제가 배워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배우기는 여기서 배웠는데 중독은 내가 걸렸어. 그 고향의 맛이 그리웠었군요. 세 번째로 저희 올케는 대한민국이어서 남남북녀의 인연을 맺어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남남북녀들이 이렇게 선을 보거나 뭐 소개팅을 하거나 또는 우리 남한 남성하고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뭐 조금 에피소드들 같은 거 없을까요?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네. 남자 여자하고 첫 미팅하고 뭐 남자가 이제 애프터 신청을 했을 때 여성분도 오케이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정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네. 한국 사람들은 며칠 안 만났는데도 뭐 이제 서희 씨 뭐 사랑해요, 뭐 서희 씨 무슨 뭐 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북한 여성분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치. 그러면 변태야 아니야? 막 이러는 게 이제 90%예요.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변태로 취급이 돼가지고 예. 안 되는 경향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막 연애를 하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슨 동지, 무슨 동무 이렇게 이제 애칭을 불렀잖아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자기야, 본인이 부르고 싶은 이제 애명 같은 거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것도 또 닭살인 거예요. 이것도 또 변태로 취급이 되는 거지. 그 남자 변태 같다고. 정상인데. 그러면 저희는 중간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좀 깨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북한이 이제 좀 참고로 남자 여자의 연애 스타일을 좀 얘기를 하면 사귀기 전에는 여자는 좀 까칠해야 되고 좀 튕겨야 되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야 좀 도도하다, 좀 막 이런 식의 좀 그렇지. 정말 뭐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하면 싫어하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물러가 버리는 거죠. 맞아. 그다음 둘이 또 나 장난했어? 나 지금 뭐 데리고도 온 거야? 막 이러면서 맞아. 또 자기가 막 화를 내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못하는 것이 오빠라는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난 대한민국에 오빠라고 불러본 사람이 없어. 저도요. 예. 여기 분들은 또 사귀면 오빠라고 자꾸 부르라 그러잖아요. 우리 이게 오빠 또 안 자체가 되는 허용 안 할 거예요. 거예요. 근데 여긴 또 오빠 많이 부르잖아요. 이것도 역시 조금 다른 점이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러면 반대로 남한 남성하고 상담할 때 북한 여성에 대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좀 당황스러웠다 이런 점은 없을까요? 그래도 대부분 남한 남성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북한 여성은 생활력이 강하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내조 잘한다. 뭐 이제 또 착하다. 이런 이미지를 또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뭐 우리 북한 사람이라고 다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 나름인 나름이죠. 거죠. 뭐 마냥 좋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부분인 거고. 일단은 다 전반적으로 북한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지금 좋게 가지고 계신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제 가끔가다 국제 결혼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도망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가 있죠.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북한으로 가겠어요? 갈 수 없죠. 이제 북한으로 다시 갈 수도 없고 가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안 가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비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누릴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저희 올케는 시간이 없어 운동을 못 하잖아요. 난 시간 없어 못 해요. 저희 두 친구들이 혹시
라운딩? 골프 라운딩 골프. 하는데 그거 이제 끊어줄 거니까 너 골프 하냐 해서 나는 골프에 골자도 모른다. 사무실에 앉아 나는 그냥 콜만 한다. 막 이러는데. 상담만 하고 예.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이어주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이 올케가 대한민국에 와서 저희 온 가족을 자유로 이끌어가지고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한 일 있다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 태어나고 싶은 곳은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북한이 아닌 여기 대한민국 하고 싶은 건 너무 많고 할 일도 너무 무지하게 많은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좀 애국심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애국심을 얘기해 주셨네요. 네, 여러분 애국심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 올케야 오늘 이 시간은요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